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네, 오늘은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 주변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월 500이나 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고, 당연히 전문직 분들도 있고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돈을 잘 모으지 못하시거나 나이가 좀 되신 상황에서도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돈이 없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접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높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병원비나 지원 등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정기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직장인이 월 1,000만 원을 벌 때랑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월 1,000만 원을 벌 때를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더 못 모으는 경우가 많은 게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였어요. 주변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늘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재정 계획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거나 명확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큰 심리가 뭐냐면,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다라는 생각과 자신감이 자산 축적에 방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 주변에 한 40대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못해도 월 700만 원, 많을 때는 1,000만 원 넘게 소득을 올리는 분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집도 없고 사는 지역도 비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가격도 막 3억 원 내외예요. 구입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전혀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 지금 통장에 500, 1,000만 원 이하로만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못 모아도 괜찮아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유인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흔히 빠지는 돈 못 모으는 분들의 함정이죠. 이런 분들이 50에서 60대쯤 되었을 때도 정년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당이나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갔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깊은 이제 내면에서의 믿음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얼마든지 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노력을 더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물론 이게 사실일 수는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언제든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오류 또는 함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정기적인 지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모아놨을 때 가족에게 들어가야 되는 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길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50대쯤 되면은 보통 자녀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도 부모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 대해서 의료비나 지출이 나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거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늘 있다 보니까 높은 소득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경우를 접합니다. 그리고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일당직으로 일하시는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이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돈을 모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라는 게 이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높은 소득에도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의 특징은 언제든 벌 수 있다, 얼마든지 벌 수 있다라며 생각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데 있다. 그리고 높은 소득이 있음에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재정 계획을 고민하고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은 돈을 제대로 모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자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든지 벌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자신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인간이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변수에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심지어는 전문직의 경우에도 향후 산업 변화가 있으면은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시대를 봤을 때는 직업을 여러 번 바꿔야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초적인 자산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으면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어떤 분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을 준비할 수 없고 시간을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거고, 같은 어떤 사업군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소득에 있어서 증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자영업의 경우에도 지역이 쇠퇴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역이 쇠퇴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계속해서 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외부적 시선이나 지위가 훨씬 중요한 경우. 흔히 말하는 품위 유지비라고 하죠.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제가 아는 20대 중에서 사업으로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고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 월 1,000만 원을 찍자마자 바로 외제차를 결제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었는데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20대 때 대표가 되고 돈이 통장에 찍히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돈을 벌지 못하다가 갑자기 큰 돈을 버니 점점 이거를 남에게 뽐내고 싶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는 걸 중요시 여기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먼저 신경을 쓰는 게 미래에 벌 소득까지 땡겨서 비싼 차, 명품 옷, 지갑, 시계 이런 걸 구매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매출 등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건 다 할부니까 빚이 되는 거죠. 주변을 보면은 20대 때 순간적으로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등을 통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도 유입이 되고 내실보다 외형에 집착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사업이 꼬꾸라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전문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전문직 되자마자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비싼 차나 이런 걸 결제하시는 친구들도 몇몇 있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전문직들이 자산을 크게 축적하지 못했었더라.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지위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직의 경우에는 영업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 외적으로 보이는 게 실제로 뭐 계약이나 이런 매출 등으로 연결되는 직종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런 룰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일에 있어서 이러한 지출이 진짜 필요한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비싼 차를 타는 게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허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40대나 50대 고객분들한테는 마이너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히려 겸손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드로 가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업마다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장 버는 것보다 향후에 벌 돈을 생각하면서 돈을 쓰는 거는 빚을 부르게 돼 있잖아요. 당장 잘 먹고 잘 입고 남에게 당장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보다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면 이런 길은 어느 정도는 지양을 해야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외적인 모습이 실제 매출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업군을 제외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당연히 증감 변동을 할 텐데 늘어나면 좋지만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빚을 갚다 보면은 실제 이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에는 가까워지진 못하면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야 일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빚을 갖고 있으면은 실제 목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라서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건지를 늘 고민해야 되고 특히 20대나 30대 때 초반에 성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늘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에는 훨씬 더 큰 부자들이 많고 더 나아가고 노력하고 배우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세를 부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지출을 제대로 통제할 수만 있으면 돈을 모으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 부분만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돈을 쉽게 모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자산을 축적하면서 뭐 사업에 재투자를 하거나 레버리지를 쓰는데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늘 강조하지만 생각보다 한 번 형성된 습관 이걸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어느 정도 지출을 조이면서 자산을 형성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30대 40대가 돼서 소비를 늘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20대 때 과소비를 하던 사람이 40대 돼서 지출을 줄이는 게 과연 쉽겠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인데요. 제 주변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은 되게 많이 벌지만 일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은 변호사인 친구가 있어요.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늘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변호사인 친구들은 소송 업무가 워낙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자문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 이런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선물을 준다는 개념인데 아시겠지만 여행이란 게 머릿속에 제어의 끈을 완전히 풀어버리죠. 이제 해외여행을 가서 비싼 음식도 사 먹고 쇼핑까지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몇백 이렇게 해서 많이 돈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지출도 높은 데다가 이런 이제 해외여행도 계속해서 다니기 때문에 통장에 항상 남는 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소비에 있어서 감정의 영역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정 절제가 잘 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계속 쓰면서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감정 절제가 안 되면 소비 절제도 안 된다.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보상과 선물을 줘야 되고 이러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다. 감정 통제 부분을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점이 A에 있는 거를 해결하지 않고 B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물질적 보상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면은 이게 해결이 계속해서 안 되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출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쌓이고 있는 돈이 중요하죠. 회사에서도 매출도 당연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많이 따지게 되죠. 실제로 남는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고, 결국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자산이 움직이게 해야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좀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고, 목표의식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점차 당연히 삶이 무기력해지고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쌓아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직 분들도 이 고민에서는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직이고 수입이 증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을 조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